포스트휴먼 담론의 사유와 미학적, 윤리적 역량 연구.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 지능 유형과 특징을 설명한다. 즉, 인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상황 맥락 지능, 정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정서지능, 마음, 개인과 공동의 이익을 꾀하기 위한 영감지능, 영혼, 그리고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구축, 유지하는 능력인 신체지능, 몸 등이 그것이다. 자,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 지능 유형, 상황 맥락지능, 정신, 정서지능, 마음, 영감지능, 영혼, 신체지능, 몸. 미국의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the Future, IFTF가 피력한 미래의 변화를 견인하는 동인과 핵심적 직업 역량은 가상의 집단 협업 능력이다. 이 가상의 집단 협업 능력은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협업 속에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가상팀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1. 시몽동의 인간-기계 관계 설정과 정서적 감동.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 인간과 기계의 관계 설정. 기계는 지배의 수단이나 허구적 기교의 산물이 아니라 기술성이 개체 수준에서 표현된 기술적 대상이다. 시몽동. 기술 만능주의는 기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불과하고 이를 동일시하며 무제약적인 능력을 얻고자 하는 테크노크라트, 즉 기술 관료의 열망을 의미한다. 자, 기술 만능주의는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의 열망을 의미한다. 즉, 권력에 대한 기술 관료의 욕망은 기계를 헤게모니 획득을 위한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현대식 미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동료들까지 지배하고자 안드로이드 기계를 불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문화에는 두 가지 모순적인 태도가 발견된다. 한편으로 기계와 같은 기술적 대상들을 의미작용이 없는 물질의 조립물로서 보며 그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태도가 있다면, 또 다른 한편의 태도는 로봇과 같은 기술적 대상들이 인간에게 반란과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적인 의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양자의 결론은 기계들을 인간의 노예와 같이 예속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집약된다. 문제는 그 인간-기계의 예속 관계에 대한 시각이 인간 자신에 대한 지배력과 내적 통제, 이것들을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에서 위계적이거나 종속적인 위상은 기술 만능주의의 산물로서 파악된다. 즉, 기계는 기술적 앙상블의 요소로서 정보량과 역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조직화의 작품이자 세계의 안정장치인 것이다. 자, 기계는 기술적 앙상블의 요소로서 정보량과 역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조직화의 작품이자 세계의 안정장치인 것이다. 두 번째로, 시몽동에게 있어 인간은 기계의 지배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기계들을 연결시켜주는 살아있는 통역자이거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기술적 대상들의 상설 조직자이다. 자, 살아있는 통역자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기술적 대상들의 상설 조직자이다. 즉, 기술적 대상의 사용자는 단지 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기계를 선택하고 보존하는 인간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적 양식을 발견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몽동이 강조하는 인간-기계 앙상블은 인간과 기계의 본질적 차이에 근거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연대하는 평등 관계의 민주적 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앙상블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조정자나 발명가가 되어야 된다. 즉 인간은 기계들과의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망 속에서 공존하며 발명과 같은 기술적 활동 자체를 일상의 삶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술적 앙상블은 기술적 개체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상호 접속 관계의 기술적 개체들로 짜인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기계의 특수성은 인간과 달리 자기 자신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제 제기 역량이나 자기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정보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몽동의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 기계의 앙상블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술적 대상인 기계와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며 기술 관료주의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해 인간 기계의 앙상블은 문화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발명과 같은 기술적 활동과 의사소통의 조정장치로서 학습 및 제작 공동체에 참여하여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별적 힘이 아니라 개체 초월적 집단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개체 초월성과 역량의 발명. 생물학적 개체에서 기술적 주체로 질적 도약하기 위한 개체 초월적 관계와 역량의 발명이 된 것이다. 자, 개체 초월적 관계와 역량의 발명에 대한 것. 개체 초월성은 개체의 죽음에도 소진되지 않는 전 개체적인 포텐셜, 즉 잠재력으로서 개체들 각각의 존재 자체를 넘어서서 개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맺음과 집단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시몽동이 강조하는 기술적 활동은 이러한 개체 초월적 집단의 수준에서 실현된다. 즉 여기서 전 개체적 실제란 시몽동의 개체화론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실제의 지속적인 개체화 작용 안에서 소진되지 않고 존속하며 새로운 개체화의 산출 동력이 되는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한다. 자, 실제의 지속적인 개체화 작용 안에서 소진되지 않고 존속하며 새로운 개체화의 산출 동력이 되는 포텐셜 에너지. 자, 이게 전 개체적 실제다. 즉 인간 주체에 의해 발명되었고 사유되고 요구되었으며 책임지어졌던 것으로서의 기술적 대상은 우리가 개체 초월적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관계의 표현 매체이자 상징이 된다. 관계의 표현 매체이자 상징이 된다. 생물학적 개체에서 기술적 주체로 질적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체 초월적 관계의 발명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발명은 어떤 개인이나 개체의 탁월한 역량이 아니라 존재자의 무의식인가를 실어 나르는 개체 초월적 역량을 가리킨다. 자, 여기서 발명은 어떤 탁월한 역량이 아니라 존재자의 무엇인가를 실어 나르는 개체 초월적 역량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발명하는 것은 개체가 아니라 바로 주체, 즉 기술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는 노동하는 생물학적 개체와 달리 더 광대하고 풍부하며 개체화된 존재의 개체성 외에도 자연, 즉 비개체화된 존재자의 어떤 무게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컨대 개체 초월적 관계의 발명은 인간 기계의 앙상블의 효과를 통해 새로운 관계의 변이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다중지성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정서적 감동. 정서적 감동이란 주체와 과정에서 개체들 사이의 개체 초월적인 집단적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서를 의미한다. 자, 개체 초월적인 집단적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서, 이게 정서적 감동인데, 기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주체는 불안과 고독을 느끼게 되지만 이런 느낌들은 개체 초월적인 관계의 형성과 함께
집단적으로 동감하고 감동하는 정서로 변이하기 때문이다. 즉 집단적인 것이 개체화하는 순간 정서적 감동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동, affect, 이 정동은 개별적인 정서의 변이와 이행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의 정동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욕망, 기쁨, 슬픔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즐거운 만남을 통해 경험한 기쁨의 정서는 나의 자기 보존의 노력인 코나투스를 더 큰 완전성으로 이끄는 반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나의 능력을 더 위축시키고 슬픔의 정서로 나를 유도하게 된다. 즉 쾌감과 유쾌함, 사랑의 정서들로의 변이들은 나의 힘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통이나 우울함의 상태로 이행은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코나투스 능력 혹은 그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만남과 관계들을 형성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왜냐하면 정서의 변이인 정동은 개인의 고립된 행동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들과의 관계와 활동들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몽동이 강조하는 상호 협력적인 인간-기계 앙상블은 스피노자의 정동의 사유와 괴를 같이 하며 코나투스 능력을 능동적으로 변이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계의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포스트 휴먼의 기술적 활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몽동의 기술 철학과 연동하여 들레즈와 과타리의 기계론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물려 있다. 들레즈와 과타리의 인간-기계 관계 설정과 공명정동. 자, 들레즈와 과타리의 기계론. 들레즈와 과타리의 유물론적 사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계의 개념은 기계학과는 구분된다. 그러면 기계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사용의 차원에서 온 작동의 방식과 다양한 기계의 사용을 규정하는 절단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자, 사용의 차원에서 온 작동의 방식과 다양한 기계의 사용을 규정하는 절단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조주의의 정태적이고 닫혀있는 구조 개념과는 달리 기계는 작동과 분리 그리고 절단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기계들의 운동과 특징들을 보여준다. 작동, 분리, 절단 방식. 기계란 작동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결정론적이고 자기 폐쇄적인 코드화된 관계를 다루는 기계학과 달리 기계들의 작동과 접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자, 작동과 접속에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들레즈와 과타레의 사유에서 기계는 기계론으로 통칭되는 이론적 접속에서 논의된다. 이러한 기계의 특성은 기계의 작동 방식뿐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예컨대 어떠한 기계가 고장났다는 것은 특정한 결과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광의적 차원에서 기계는 기술적 기계뿐 아니라 이론적, 사회적, 예술적 기계들을 포함하며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고 집합적 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기술적 기계는 공장에서 사회적 기계, 훈련 기계, 조사 연구 기계, 시장 기계 등과 상호작용한다. 또한 사회적 기계로서 전쟁 기계, 사랑 기계, 혁명 기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예술적 기계들로서 책 기계, 그림 기계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모든 기계들을 통칭하여 들레즈와 과타레는 추상기계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추상기계란 특정한 지층 위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갖는 특이성을 가장 극도로 추상화한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한편 기계가 갖는 특징은 절단의 차원에서 파악된다. 들레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기계는 절단들의 체계이다. 즉 기계들은 연속된 물질적 흐름과 연관되어 있고 햄을 절단하는 기계처럼
기능한다. 이러한 기계의 절단은 또한 다른 기계와 연결되는 한 흐름의 절단을 생산하며 다양한 흐름의 방출과 절단을 통해 결과들을 산출한다. 자, 흐름의 절단을 생산하며 다양한 흐름의 방출과 절단을 통해 결과들을 산출한다. 예컨대 거식증의 입은 위기계, 항문기계, 입기계, 호흡기계 등의 사이에서 주저하며 다양한 기계의 작동을 보여준다. 입이 음식과 접속하여 맛과 영양소의 흐름을 절단 채취하면 먹는 기계가 되고 전화기와 접속하면 말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들레즈와 과테르의 기계 개념은 시몽동의 기계 개념과 유사성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시몽동에게 기계란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술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근대적 휴머니즘의 사유 속에 내재한 이성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과 기계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들레즈와 과타르의 기계론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기술 철학을 강조하는 시몽동과는 달리 기계론의 범주를 기술적 기계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사회적, 예술적 기계들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포스트 휴먼의 새로운 신체들과 접속들을 대안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욕망기계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다. 들레즈와 과타르의 욕망 개념은 행동 혹은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자, 행동이나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들레즈와 과타르의 욕망 개념.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 즉 욕망기계로 표현한 것도 데카르트식의 코기토 논리의 표상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생산하고 흐름을 채취하며 절단하는 욕망의 생산작용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욕망기계로서의 인간 주체는 다양한 다른 기계들과 접속하거나 또 다른 생산을 위해 분리, 절단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욕망은 단순히 쾌락이나 결여로서의 욕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계들의 작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자, 욕망은 쾌락이나 결여로서의 욕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계들의 작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즉, 욕망은 기계들 사이의 다양한 흐름과 선들을 서로 교차하고 횡단하며 지속적인 기계들의 관계를 통해 차이를 생성해내는 생산활동인 것이다. 자, 기계들의 관계를 통해 차이를 생성해내는 생산활동이다. 다음, 기계적 배치의 세 가지 방식과 공명정동. 자, 우선 배치라는 것은 다양한 기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해 작동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과 운동성을 만들어내는 생산 방식이다. 이러한 배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기계적 배치와 음표 행위적 배치가 그것이다. 즉, 심층에서 물질적인 기계들이 서로 접속하고 결합하는 것이 기계적 배치라면 음표 행위적 배치는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표면 효과로서의 사건이 특정한 언어로 의미화되는 방식이다. 자, 기계적 배치라는 것은 심층에서 물질적인 기계들이 서로 접속하고 결합하는 것이고, 음표 행위적 배치란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표면 효과로서의 사건이 특정한 언어로 의미화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강의실에 의자와 책상, 컴퓨터, 학생, 교수 등이 어떻게 접속하고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기계적 배치의 작성 방식이라면, 강의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언어로 발표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특정한 의미들을 표현하는 것은 음표 행위적 배치이다. 중요한 것은 강의실의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강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복적으로, 하지만 차이의 반복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 배치의 작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욕망의 생산과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론적 운동성을 보여준다. 들레즈와 과탈의 배치 개념에는 기계 장치들이 조합을 통해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다. 요컨대 이질적인 항들이 상호 관계하고 연결됨으로써 한편으로는 기계적 배치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호들을 통한 엄표 행위의 배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자, 표 들레즈와 과탈의 배치 및 선분화 방식. 자, 이 선분화 방식은 세 가지. line of rigid, 경직된 선, line of supple, 유연한 선, line of flight, 탈주선. 먼저 경직된 선, line of rigid는 그 장치 유형이 국가 정체이고 거시적 영역이라든가 권력의 가시화, 집중화, 그리고 권력 장치는 거대한 집중화된 장치로 현실화되는 그런 특색이 있다. 또한 경직된 선은 그 영역은 능력의 지대가 된다. 그리고 유연한 선, line of supple은 그 장치 유형이 미시 물리적 권력 구조를 가지며 그 특징으로는 탈중심화된 미시 권력 장치들이 분자적 흐름들 전반으로 확산해 선분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식별 불가능성의 지대를 그 영역으로 한다. 탈주선은 line of flight는 그 장치 유형이 권력의 균열 및 새로운 변이를 생성하는 것이고 그 탈주선의 특징은 탈주선의 흐름에 따른데 권력 장치들을 무력화하는 그런 특색이 있다. 그리고 권력의 무능지대가 이 탈주선의 영역이 되겠다. 이 표는 정동의 장치와 주체화 연구 방법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푸코 아감벤 둘레즈의 장치와 주체화 배치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한 강진숙이라는 분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경직된 선은 분자적인 힘의 흐름들을 몰적, 위계적 심급으로 2차원적으로 분할하는 배치의 방식이다. 다시, 경직된 선은 분자적인 힘의 흐름들을 몰적, 위계적 심급으로 2차원적으로 분할해버리는 배치의 방식이다. 그 효과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위계와 질서를 부여하는 데서 나타난다. 예컨대 백인 남성, 청년 등 인종, 성별, 연령별 표준 척도를 전제하여 지배적인 사회적 통념과 양식, 규범 등을 정의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구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척도에서 벗어나거나 경직된 선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금, 감금, 구속 등의 합법적, 폭력적 처벌이 가해진다. 요컨대 경직된 선은 국가장치가 개입하여 법률적으로 복종하는 주체를 만들거나 공권력 등의 물리력이나 선입견, 그리고 편견의 확산 등을 통해 위계적 질서를 형성하는 배치 방식이다. 다음으로 유연한 선은 분자적 흐름을 의미한다. 분자적 흐름. 여기에는 국가와 같은 거시적 영역이 아닌 탈중심화된 미시적 영역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계급의 몰적 덩어리나 집단으로 선분화될 수 없는 대중들의 행동이나 관료주의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자, 대중들의 행동이나 관료주의 사례에서 유연한 선, 즉 분자적 흐름이 나타난다. 이른바 국가 장치가 아닌 미시 물리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이 선분은 다양한 욕망의 흐름들을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분자화한다. 자, 욕망의 흐름들을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분자해버린다. 문제는 이 유연한 선분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경직된 선이 되어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유연한 선의 운동성이 경직된 선과 달리 다양한 선들을 축적하고 견고히 하는 조직이나 거시적 권력들의 관계들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지만 현실적인 배치의 상황에서는
경직된 규범과 위계 질서 속에서 사회적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탈주선은 몰적인 선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다양한 변이의 흐름들을 생성해내는 배치의 방식이다. 이것은 뭐뭐 되기의 방식으로 표현되며 한 사회의 표준 척도인 다수자가 아니라 차이를 생성하는 소수자 되기 사례를 통해 발견된다. 예컨대 이러한 탈주선은 아이 되기, 여성 되기, 노인 되기, 동성애자 되기, 불황자 되기, 광물 되기, 동물 되기 등의 소수자 되기 실천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탈주선의 정치적 효과는 기성의 전체주의, 관료주의, 집단주의 등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지닌 미시적인 권력 정치와 소수자 실천들을 시도하는 데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명, 정동의 사유. 자, 공명이란 기계들의 접속이나 신체들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변이를 일으키는 정동의 효과이다. 자, 정서적 변이를 일으키는 정동의 효과가 공명이다. 기계란 이질적인 항들 간의 이웃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조화이기 때문이다. 둘레즈에 따르면 기계는 공명들 혹은 공명의 효과들을 생산하며 이것은 비자발적인 기억이 일으키는 효과들을 통해 발견된다. 기계는 공명의 효과들을 생산하고 이것은 비자발적인 기억이 일으키는 효과들을 통해 발견된다. 비자발적인 기억이 일으키는 효과들을 통해 발견된다. 다음, 포스트 휴먼 담론의 지형과 문제 설정. 인간 기계의 융합에 대한 기술 낙관론적인 입장은 트랜스 휴머니즘,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철학적 미래학의 포스트 휴머니즘, 그리고 드룰레즈와 과타리의 사건 의미론에 기초한 기계들의 배치 동학을 비롯하여 키틀러의 기록 시스템의 일부로서의 이용자론을 포괄하는 아상블라즈 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간 기계에 대한 사유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유형 네 가지: 트랜스휴먼, 비판적 포스트 휴먼, 철학적 미래학의 포스트 휴먼, 아상블라즈의 포스트 휴먼. 자, 먼저 트랜스휴먼의 이론가들로는 닉 보스트롬, 레이 커즈와일, 모라벡 등이 있고, 이 트랜스휴머니즘의 주요 입장은 인간과 기계, 인간과 정보의 융합을 통해 육체적 한계의 노화, 질병, 죽음, 공간 제약 등을 극복하는 포스트 휴먼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사이보그화로 정의되는 인간종의 진화, 포스트 휴먼화를 근대적 계몽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포스트 휴먼으로 이해하는 기술의 발전을 낙관하고 있다. 그리고 데카르트적 인간 중심주의,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이론가들로는 캐서린 헤일스, 닐 배드밍턴, 캐리 울프, 스테판 헤어브레히터, 로지 브라이도티 등이 있고,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먼의 주요 입장은 해체론적, 정신 분석학적 작업에 기초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인간 포스트 휴먼의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 오염관계, 포스트 휴머니즘 내의 인간 중심주의 유령을 불러서 해체한다. 인간의 포스트 휴먼화를 인간 종의 발전적 진화가 아니라 불투명한 인간 개념의 시각에서 접근한다. 자, 비판적 포스트 휴먼의 이론가 캐서린 헤일스, 닐 배드밍턴, 캐리 울프, 스테판 헤어브레히터, 로지 브라이도티가 있다. 다음, 철학적 미래학의 포스트 휴먼을 주장하는 이론가들로 질베르 시몽동, 장 프랑스 르타르, 마누엘 데란다, 윌리엄 맥닐, 제러드 다이아몬드. 다시, 철학적 미래학의 포스트 휴먼을 주장하는 이론가로
질베르 시몽동,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마리얼 데란다, 윌리엄 맥니어, 제라드 다이아몬드 등이 있고 그 주요 입장으로 인간 기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공진화로 이해한다. 포스트 휴먼의 발생적 조건과 의미를 비인간적인 우주론적 자연의 개체 발생적 과정 속에서 조망하고 포스트 휴먼 논의를 사이보그 모델 너머로 확장한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심화한다. 또한 철학적 미래의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술은 인간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인간 사회의 새로운 구조화를 위한 매체라고 한다. 다음으로 아상블라주의 포스트 휴먼. 그 이론가들로 질 들레즈, 펠릭스 과타리, 그 다음에 키틀러 등이 있는데 질 들레즈, 펠릭스 과타리, 그 다음에 키틀러. 그 주요 입장을 보면 아상블라주의 포스트 휴먼은 인간, 기계의 구분을 벗어나서 욕망기계, 들레즈와 가타리, 정보기계, 키틀러, 즉 욕망기계와 욕망기계라든가 정보기계로 명명을 하고 있다. 자, 인간, 기계의 구분을 벗어나 들레즈와 가탈리는 욕망기계, 키틀러는 정보기계로 명명을 하고 있다. 기계들의 접속과 아상블라주를 강조하거나 기록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로서 미디어와 이용자들의 연결 관계 등을 분석한다. 트랜스휴먼의 입장은 닉 보스트롬, 레이 커즈와일, 한스 모라벡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 이 이론가들은 포스트 휴먼에 대한 관점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 즉 노화, 질병, 죽음, 공간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 인간과 정보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낙관론적 입장에 근거한다. 기본적으로 이 관점은 인간 종의 진화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이보그화나 포스트 휴먼화 경향을 근대적 계몽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 계몽의 이상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휴먼으로 이행하는 기술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트랜스 휴머니즘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포스트 모던의 이론가들은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은 기술 문화의 급진적 변화를 부정하진 않지만 트랜스 휴먼 이론가들의 데카르트적 인간 중심주의나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캐서린 헤일스, 닐 배드밍턴, 캐리 울프, 스테판 헤어브레히터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헤어브레히터가 언급하는 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포스트 휴먼을 표방하는 저술들을 통해 포스트 구조주의의 반휴머니즘적 관점을 개성하여 인류 중심주의, 종차별주의, 보편주의 등의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휴머니즘으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도출하는 전략을 취한다. 다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포스트 휴먼을 표방하는 저술들을 통해 포스트 구조주의의 반휴머니즘적 관점을 개성하여 인류 중심주의, 종차별주의, 보편주의 등의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휴머니즘으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도출하는 전략을 취한다. 한편 헤일스는 기술을 매개로 신체화된 실제에 기초한 포스트 휴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성 중심주의에 근거한 데카르트의 코기토 논리를 비판하며 신체성을 강조하는 사유에서 비롯되는데 포스트 휴먼의 저자인 로지 브라이도티도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신체적으로 체현된 주체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브라이도티는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을 차용하여 다양한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 체현과 성, 젠더의 차이들을 통해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간과 비인간 혹은 포스트 휴먼 사이의 경계가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제기, 포스트 휴머니즘에 내재한 인간 중심주의의 혐의들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논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철학적 미래학의 관점에서 기술과 포스트 휴먼에 대해 접근하는 입장이 있다. 시몽동의 입장은 료타르와 같은 구조를 전제하지 않은 주체 중심의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인간, 기계의 관계 설정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 철학적 미래학의 포스트 휴먼 입장으로 포괄시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이를테면 료타르가 컴퓨터 과학과 수행자로서의 주체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반면, 시몽동은 기술적 소유와 정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의 앙상블을 대안적 방안으로 제시하며 인문 교양뿐 아니라 발명과 같은 기술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료타르는 컴퓨터 과학과 수행자로서의 주체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한편, 시몽동은 기술적 소외와 정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의 앙상블을 대안적 방안으로 제시하며 인문 교양뿐 아니라 발명과 같은 기술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 기계의 아상블라즈와 시스템을 강조하는 입장을 들 수 있다. 인간을 소위 인간이나 정보기계로서 규정하는 키틀러의 미디어 문화와 철학적 사유들도 연관시켜 조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 기계의 아상블라즈와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 입장은 인간, 기계의 이원적 구분을 벗어나 욕망기계, 딜레즈와 가타리의 욕망기계나 키틀러의 정보기계로 명명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관계들을 횡단하거나 근대적 주체권을 형성한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포스트 휴먼의 주체성 생산과 정동의 윤리 역량. 우선 포스트 휴먼의 주체성 생산과 정동의 윤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몽동의 기계는 기계성이 개체 수준에서 표현된 기술적 대상이라면 들레주와 과타리의 기계는 이질적인 항들을 이웃하는 관계로서 공명의 효과를 형성한다. 자, 다시, 시몽동의 기계는 기술성이 개체 수준에서 표현된 기술적 대상이라면 들레즈, 과타리의 기계는 이질적인 항들의 이웃하는 관계로서 공명의 효과를 형성한다. 양자의 차이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성을 기술적 기계에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모든 물질적 신체와 기계들의 작동 방식들을 망라하는가 하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은 과타리의 이질 발생에 대한 기계론의 사유에서 구체화된다. 자, 이질 발생에 대한 기계론의 사유에서 구체화된다. 즉, 기계학이 자기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기술의 지식 체계를 다룬다면, 기계론은 기계들이 서로 밀어내거나 선택, 배제하는 이질적인 차이의 생성 방식을 다룬다. 즉, 기계의 출현은 동형성의 원리에 근거한 구조와 달리 상이하고 이질적인 형태 아래 발전시키는 타자성의 차원을 지닌다. 시몽동은 인간-기계의 만남을 인간-기계의 앙상블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기술 만능주의나 기술 관료가 열망하는 고삐 풀린 정복 의지를 벗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나 기계들을 연결시키는 살아있는 통역자로서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기계의 상호 협력적 연대를 통해 인간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 개체가 아니라 개체 초월적 집단의 형성을 통해 주체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기계들의 공명과 정동을 강조한 바 있다. 기계는 서로 접속을 통해 욕망을 생산하지만 각각의 기계들이 다양한 특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단의 체계들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기계는 서로 접속을 통해 욕망을 생산하지만 각각의 기계들이 다양한 특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단의 체계들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즉, 입기계는
다양한 음식 기계나 식도 기계, 전화기 등과 만나 먹는 기계, 위기계, 말하는 기계 등 서로 차이들을 지닌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이것은 시몽동의 개체초월적 집단성처럼 기계가 하나의 전체화된 세계가 아니라 선언적인 장에서 다양한 흐름들을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계들의 생산활동은 기술적 기계뿐 아니라 이론적, 사회적, 예술적 기계들로 분화된다. 기계적 이질 발생과 차이의 생성은 하나의 통합된 기표나 통념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욕망의 생산들을 위해 자기 복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인간-기계의 수평적 관계의 형성은 형식적 균형성이 아니라 다양한 기계들의 접속과 흐름, 절단의 작동을 전제로 할 때 새로운 주체성 생산의 전망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인간-기계의 앙상블을 위한 디지털 역량. 인간-기계의 공진화를 경제적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삶,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발명 역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다시 인간-기계 앙상블을 위한 디지털 역량은 인간-기계의 공진화를 경제적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삶,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발명 역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심홍동에 따르면 인간적인 사유의 변화, 데버니어, 인간적인 사유의 변화에 독특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윤리적, 기술적, 과학적인 모든 발명은 처음에는 인간의 해방과 재발견의 수단이었다가 역사적 진화를 거치면서 자기 고유의 목적을 배반하고 인간을 제한하고 복종시키는 도구로 변한다. 심홍동의 기술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는 라투르의 경우 사물정치의 기획을 제안한다. 사물정치의 라투르, 즉 사물지향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입장은 디지털 기술을 비전문가 대중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대변자들의 합법적인 참여와 사물들이 합법적 방식으로 대변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다시, 사물지향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입장은 디지털 기술을 비전문가 대중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대변자들의 합법적인 참여와 사물들이 합법적 방식으로 대변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즉 비전문가와 전문가, 객관과 주관, 사실과 가치의 이원적 경계를 해체해버리고 혼종적인 공론장과 협상의 행위자 네트워크인 ANT, Actor Network Theory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간기계 앙상블의 역량을 표출하는 사례로서 파악된다.